오늘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 끝나고 두 번째 본격적인 본 공판입니다. 지난 22일에 첫 번째 1차 공판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공판에 검찰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반부패 2부 검사들이 대거 8, 9명 들어왔고요.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금 발령이 나 있잖아요. 대구지검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물론 2월 3일자 발령이어서 아직은 중앙지검 지금 근무 기간이기는 한데 오늘 재판 내용은 업무상 횡령 지난 22일 1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하고 그리고 증거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증거조사라는 거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증거조사 하니까 가끔 이제 오해들을 하시고 아직도 무슨 증거를 찾을 게 남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거조사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서증조사가 있고요. 인증조사가 있고 물증조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증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서증조사는 문서로 돼 있는 증거, 그리고 인증조사는 다시 말하면 증인신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증조사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야 그러면 흉기가 물증이 되죠. 그런 물건으로 된 것을 물증조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증거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증거를 찾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 변호인이 부동의하지 않은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같이 공람하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그 증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진술을 하죠. 지난번 22일 1차 공판 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증거 조사를 했어요. 증거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찰이 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반박 진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오전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오후로 넘어가면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들 허위 공시, 허위 신고에 관한 거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관한 거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모펀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서증 조사를 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검찰의 서증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재판 때는 변호인 측이 재판 시작하면서 곧바로 반박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오전에는 변호인의 시간이었고 오후 시간이 한 2배 길죠? 오후 시간은 또다시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22일 공판 때 검찰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검찰 측 주장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오늘 오전 공판은 변호인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드렸는데 여회장.hwp 파일의 실체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회장.hwp 파일, 한글 파일, 여회장 파일, 이른바 여회장 파일이라고 언론에서 예전에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10월 15일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그 제목은 정경심 투자 1년 반 전에 코링크 PCN 여회장.hwp 파일이 있었다 라는 내용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지난해 10월에 있었고 그 내용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그 내용 중에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에 이렇게 많이 공유됐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사모펀드 투자하기 1년 전부터 여회장으로 불린 정경심 투자 1년 반 전 코링크 PCN 여회장.hwp 파일 같은 제목이죠. 중앙일보 제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여기 다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그 이전부터 10월 초부터 코링크 임직원 정경심 처음부터 여회장님으로 불렀다. 정경심이 여회장 진술에도 검찰 정의로와 달리 비공개 소환하나 이러면서 공개 소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했던 거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서 서증인데 그거를 언론에 고스란히
그 파일의 제목까지 그대로 보도가 된 거니까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던 거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서 언론은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고 커뮤니티 등등의 인터넷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의 실소유주다라는 핵심 증거로 다뤄졌던 그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회장 파일의 실체가 오늘 드러났어요. 검찰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것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이었는지가 오늘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파일의 제목은 이래요. 코링크 피의 직원이 작성을 했던 문서 파일인데요. 증자 제한 및 수락 괄호 열고 계약 여회장.hwp 이런 파일명입니다. 증자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여회장이 수락을 했다. 그것과 관련한 이제 그 상세 내역을 정리한 파일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코링크 피 직원을 불러서 수사 단계에서 이제 진술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겠죠. 그 코링크 피 직원이 진술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변호인 측이 오픈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코링크 피 직원이 진술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직원은 이 여회장 파일에 파일명을 붙인 직원입니다. 여회장.hwp 파일에 파일명을 만든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얘기하기를 왜 여회장이라는 파일명을 썼냐 했더니 달리 그분을 뭐 어떻게 특징 지을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회장이라고 썼다. 조범동 씨가 여자 회장님이 투자 들어올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달리 뭐 이렇게 쓸 게 없어서 여회장이라고 썼다.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로 여회장이라고 썼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의 핵심 증거인 양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파일이에요. 조범동 씨 법정에서 재판에서도 이 파일이 나왔었고요. 지난 22일 정경심 교수 1차 공판에서도 이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이 파일명에 여회장이라고 정경심 교수를 코링크 직원들이 부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재판장님 잘 한번 판단해 보라. 코링크 피 직원들이 정경심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에서 그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강조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오늘 완전히 본인들이 제시한 증거물로 그냥 박살난 거예요. 본인들의 주장이. 이게 오전 재판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오전 재판 시작하자마자 나온 얘기예요. 대신에 오전 재판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래도 기사가 몇 건 떴길래 이렇게 쭉 봤더니 뭐 이런 식이에요. 정경심 횡령금 아닌 이자 받았다. 명목은 조범동이 꾸민 것. 제목이 다 똑같죠. 조범동이 꾸민 것. 조범동이 꾸민 것. 명목은 조범동이 꾸민 것. 연합에서 먼저 한 건 띄우니까 그거 다 우라카이 한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혹시나 본문에라도 제목으로는 안 뽑아도 본문에라도 이 얘기를 제대로 보도를 했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나옵니다.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 해명했다.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변호인이 말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다라는 검찰 논리의 핵심 증거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그 파일, 여회장, 이른바 여회장 파일이 오늘 그냥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 그 증거물에 의해서 단박에 그냥 깨져버린 날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바로 일주일 전에 본인들이 재판장님 이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 여회장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던 검찰도 한마디도 못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사를 유포하던 그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핵심 내용을 직원이 그렇게 임의로 이름 붙인 거라는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저녁 8시쯤에 기사 하나 띄웠습니다. 공판에서 나왔던 얘기, 또 그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코링크피 직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이 사진 파일을 보면 화이트보드에 뭐라고 막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걸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걸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 사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코링크가 블루펀드를 통해서 웰스 CNCT를 통해서 IMF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 경로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음극재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익성이 어떻게 상장을 할지 우회 상장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 주인인 그 사진을 찍어 놓은 직원한테 묻습니다, 검찰이. 이거를 누가 찍은 거냐? 내가 찍었다고 하겠죠. 그러면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이창권이 작성한 거다. 그러면 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냐? 나하고 이창권하고 둘밖에 없었다. 조범동도 없었고 당연히 정경심은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이 코링크피의 직원, 이 사진을 찍어 놓은 직원은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 코링크피에 근무를 했던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 그 익성 우회 상장과 관련한 회의를 같이 했던 이창권 씨는 익성의 부사장, 익성 우회 상장 회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익성 우회 상장을 논의한 회의예요. 그 자리에 이봉직 회장의 아들과 이봉직 회장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서 그 회의를 했다. 그런데 정경심이 실소유주입니까? 그래도 조범동이 실질적 운영자고 실소유주예요? 정경심 교수가 5억, 그죠? 2015년 12월에 5억, 그리고 2017년에 추가로 5억, 2017년에 추가로 5억 들어갈 때는 이 동생 돈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동생 명의로 들어가죠. 이 돈이 출자금,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다투고 있죠. 개념 정립 차원에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출자금이냐 대여금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0억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대여금의 성격인 거죠.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매달 정액을 이자로 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출자금이라면 유상증자에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아서 어떤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그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허위로 컨설팅 계약서라는 걸 쓰고 코링크피 또는 WFM 등의 자금을 빼서 정경심 교수한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횡령이다. 조범동이 횡령을 한 거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우리는 대여금이었다. 그래서 매달 정액으로 이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11% 지급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계약한 계약서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이런 물증을 확보하고도 여전히
여전히 이건 대여금이 아니고 출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각종 물증뿐만이 아니고 녹취록 또는 문자 또는 진술조서 등등을 통해서 이 돈의 성격이 정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 측이 이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라든지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거를 변호인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출자냐, 명백한 대여 계약 아니냐, 심지어 계약서도 있는데 뭐 이 정도가 오늘 재판에서 나왔던 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